대표님, 요즘 추세가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유기견 입양하는 센터에 갔을 때 그 데리고 오고 싶은 반려견을 선택을 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세상. 그쵸. 일단은 이제 뭐 동물법도 있고, 사실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농장에서 이렇게 와서 사는 아이들보다는 다 똑같은 강아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국에는 많은 보호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구조센터, 그죠? 이런 기관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다 큰 성견들 그냥 입양해도 되거든요. 그게 진짜 가족인 거고. 자, 그랬을 때 입양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꼭 필수적으로 뭐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기준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기준 일단 입양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센터를 방문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센터 측에서 권하는 아이들이 보통 좀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왜냐면 뭐 우리가 뭐 반려견을 입양을 하는데 뭐 굳이 이게 저게 따져야 되냐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같이 평생을 살아야 되는 보호자 입장과, 그쵸? 빨리 입양을 보내야 되는 측과는 굉장히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요. 왜냐면은 나와 평생을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쵸? 선택권이 없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 중에만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선택권을 줘요. 보기를 주는 것처럼.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만 가지고도요. 왜인지는 모르겠죠. 그죠? 뭐 빨리 여기 구조가 돼서 너무 오래 있어서 빨리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애를 추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그쪽 문제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냥 우리 입장에서 입양을 해야 된다. 그럼 나와 같이 살아야 돼, 평생을 살아야 될 가족인데 그런 가족을 입양을 하는데 추천을 받는다라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걸 무조건 피해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피해라. 첫 번째가 무조건 피해라. 워딩이 좀 센데요, 근데. 아니요, 왜냐면,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주변에 좀 많잖아요. 보면, 그러는 곳들이 좀 있어요. 입양을 했는데, 그 입양 절차나 이런 걸 좀 물어보면,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결국 입양해서 사는 거 보니까, 굉장히 힘든 아이들과 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재파양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재파양이 반려견 입장에서 너무나도 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알고 무언가를 이렇게 가족으로 맞아들였으면은 재파양률이 거의 없는데요. 꼭 추천을 받거나 어떤 몇 마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골라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지. 그거는 가족으로 맞이하기 힘들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추천하는 강아지는 절대 피해라. 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10번 이상 방문해라. 그건 왜 그럴까요? 일단은 나와 평생을 함께 해야 하는데 그냥 외형, 품종, 뭐 개월수 이런 것만 보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분들 구조단체나 이런 센터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반대로 해요. 입양 안 보내는 게 좋은 거고요. 그런 선택을 한다는 사람들도 뭔가 잘못된 거죠. 그쵸. 품종이 어딨고 뭐가 어딨어요. 다 믹스인데, 무슨 품종이 어딨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일단 중요한 건 10번 이상 방문을 해라. 그래서, 방문을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조금 보다 보면은요, 뭔가 나와 조금 뭔가 느낌이 좀 오는 이런 반려견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컨택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 번에 그냥 입양을 선택하지 마시고 그쪽에서는 굉장히 좀 싫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재방문을 계속해서 10번 이상 만나서 뭔가를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 좀 관심을 주면서 한 10번 이상 방문을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랬을 때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막상 같이 살았더니 문제가 있어. 그쵸?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랬을 때도 그동안 내가 갔던 나만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쵸? 다른 데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재파양하기 되게 힘들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양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뭐 일단은 두 번째까지는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데
세 번째로는 아까 좀 잠깐 얘기한 거지만 이것도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입양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나 선택을 했으면, 뭐 품종, 개월수, 뭐 이런 거 조금 많이 안 따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닌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종을 좀 많이 따지죠. 그 내가 원하는. 그래서 이 기관 같은데, 센터 같은데 전화를 쭉 돌려서요. 무슨 품종 있어요? 무슨 품종 있어요? 무슨 품종 있어요? 이거 싹 문의하고 다니시는 분들 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저는 조금 배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품종을 따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전화를 여기저기 돌려가면서 품종만 따지면 과연 그 사람이 왔을 때 품종의 이쁨 외에 이제 현실이잖아요. 문제 행동들이 나왔을 때 과연 끝까지 책임을 질까요? 절대 안 질 거예요. 그런 그쵸? 사람. 네, 절대 질 수 없어요. 그걸 굳이 따진다면. 물론, 입양하시는 분도 입양 가족으로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나름 생각해서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럼요. 근데 애초에 이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렇게 입양을 하기 전부터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품종들, 그래 놓고 뭐 나중에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요. 그러고 그 기간에 다시 재파양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건 4번째 정도 달아볼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품이라고 하죠. 아하. 이게요, 이런 우리 맨날 소비자 100% 환불 뭐 이런 제도 막 이런 거 막 생겼잖아요. 네네. 사무들 많잖아. 근데요, 이런 보호소나 센터에서 100% 환불을 받겠다. 이거 환불이 아니라 100% 파양을 받겠다라는 건 아니야. 네네. 하지만 이 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당신이 혹여나 개를 키우다가 정말 혹여나 어떠한 정말 문제가 있었을 때 혹여나 버리지 말고 다시 저희 기관으로 데려와 주세요라는 거는 사실 그냥 하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게 마치 100% 환불제처럼 입양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또 그냥 반품 막 이런 느낌이야.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 뭐 물론 한 해에 구조되는 센터들마다 구조되는 아이들이 더 많잖아. 네네. 입양 가는 개체수보다 들어오는 개체수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뭐 일단 빨리빨리 또 회전이 돼야 되잖아. 어쨌든 아이들이 빨리빨리 그냥 입양을 가야 주인을 만나야 좋은 거기 때문에 뭐 그러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이제 뭐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마치 일단은 내보내놓고 나중에 우리가 파양을 다시 받더라도 이걸 너무 구체적으로 해놓은 곳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샵에서 안 사시는 분들의 그쵸, 샵에서 아이 그죠 말고 입양을 하는 좋은 마음은 갖고 있는데 그 입양하는 조건이 그런 분들이 요즘에 내가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서 아이쿠야. 저기서 입양을 하면 나중에 좀 키우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거기다가 데려다 주면 돼, 이런 나쁜 생각을 좀 하고 이거는 뭐 장난감 대여점도 아니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좋은 취지를 가진 모든 것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참 되게 일부가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좋은 취지를 악용하는 그렇지. 나쁜 취지의 사람들이 있죠. 일부 물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스템은 아직 무슨 뭐 입양 전에 뭐 교육을 배워야 되고 이런 시스템들이 아주 몇 프로 안 되게 있어요. 있기는 있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뭐 몇 시간도 배우지 않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반려인들이 입양을 하면 입양을 하는 순간부터는 자기 책임인데 이 책임을 이제 회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입양하기 전에 깔끔하게 저는 제가 또 대표님을 오랫동안 봐온 사람으로서 여기 와서 대표님한테 좀 의무 교육을 받고 가야 되지 않을까. 프로그램 하나 만들까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뭐 기관들하고 이런 게 이제 이런 좀 계획서를 좀 많이 올려요. 네네. 그래서 좀 진행되는 곳들도 있고 여러 군데가 좀 있습니다만 근데 그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교육을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다 어떤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해야 되기 네네. 때문에 이게 아직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10번 이상은 찾아가 봐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집에 식구가 되기 전에 네, 어떤 맞습니다. 스킨십 같은 거 좀 해봐라. 네, 그래야지 이게 개들도 자주 보면 볼수록 뭔가
원천적인 자기 성향이나 성격이 드러나거든요. 네네네. 그것까지는 다 보셔야 나중에 집에 가서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나쁜 사람들, 제가 항상 그 입양 보낼 때 보면은 그 인터넷에 글이 올라와요. 물론 마지막에 책임까지 지려는 마음은 좋지만 보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 이민 가기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잘 키워주실 분을 찾습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알러지가 있어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민의 계획이 전혀 없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알러지 정말 몰랐을까? 정말 알러지 때문에 안 키우는 걸까? 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게 좀 썩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다 악용이죠, 뭐. 그쵸? 다 사연이 있어요. 어떻게든 합리화시켜서 네.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분들인데 좋지 않죠?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님한테 입양 센터에 가기 전에 또는 갔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팩트를 찝어서 잘 들어봤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